안녕하세요. 유튜브 언어치료 배우기입니다. 드디어 2021년 첫 영상을 제가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요. 또 생각보다 조금 더 늦어져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, 또 작년에 영상을 제가 많이 못 올려서 좀 실망하신 구독자분들도 있으실 텐데요. 올해는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고자 좀 이렇게 시간을 두게 됐어요. 그 커뮤니티 채널에는 언어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돼야 될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영상 만들 거라고 공지를 드렸는데, 조금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게 됐어요. 책 하나를 그냥 올 한 해 같이 띄워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좀 준비했는데요.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이제 이북으로 구매를 했는데 Children with Spastic Language Impairment라는 책이에요. 이 책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교수님들이 부교재로 구매를 좀 하게 했던 책인데요.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하드카피본이 너무 낡아서 이번에 이북으로 다시 구매하게 됐어요. 안타깝게도 이 책은 한국에 번역본이 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제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한번 번역본을 만들어 보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. 너무 책 내용이 좋은 책이라서요. 또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은 원서를 같이 구매해서 하나 갖고 계셔도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, 공부에 좀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구매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책일 것 같아요. 이 책의 이제 제목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단순 언어장애라는 군인데, 단순 언어장애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 지연이나 장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서 이 군은 스페시픽하게 그 랭귀지에만 문제가 있는 장애군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인지 문제도 없고 중복 장애도 없고 구조적인 이상도 갖고 있지 않고 병리적이거나 신경 해부적인 문제도 없는데, 딱 랭귀지에만 지연이 있거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군의 아이들을 말하는 건데요.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이 군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냐면요. 아까 말했듯이 단순 언어 장애 아이들은 딱 스페시픽하게 랭귀지에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에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징이나 언어 지연의 원인, 그리고 언어 처리 과정들, 또 인지 프로세스를 조금 연구해 보는 것은 다른 중복된 원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약간 기준점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단순 언어 지연 아이가 있고, 또 이쪽에는 자폐 스펙트럼 때문에 언어 지연이 온 아이가 있고, 이쪽에는 청각장애 아이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렇다면 이 단순 언어 장애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똑같이 이 스펙트럼 아이도 청각장애 아이들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떤 원인은 이 단순 언어 장애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원인 때문에 이 두 군에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. 사실 증상들은 유사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원인 때문에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각 분들을 비교 또 대조해 봄으로써 진짜 이 아이들의 각각에게 딱 맞는 치료법들을 조금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단순 언어 장애를 공부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. 주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 주제를 왜 공부해야 하느냐를 설명하는 데만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요. 영상을 붙여서 만들까 하다가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부 만들었지만 좀 따로 영상을 띄어서 시리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. 재미있는 내용이 다음 시간부터 많이 나올 테니까 어렵더라도 꼭 참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 광고 한 가지를 좀 드리겠는데요. 제가 슈퍼바이징을 통해서 치료실에 치료사들하고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영상을 올린 후에 몇몇 분들이 이 슈퍼바이징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주셨는데요. 좀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문의가 계속 오고 있어서 광고를 좀 드리면, 저는 이제 세미나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
당장 어떤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지금 자신의 치료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딱 개선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강의의 내용들을 적용하기까지 되게 많은 시간들이 걸리게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치료하고 계신 아이의 치료 장면을 40분 찍어서 보내주시면 물론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꼭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. 제가 그 치료 장면을 보고 치료 목표라든가 중재 방법, 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잘 파악하지 못하신 부분들을 미리 보고 한 2시간 정도 줌해서 그 학교 때 슈퍼바이징 받았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코칭을 해주는 세션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현재도 뭐 문의가 들어오면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. 저는 언어재활사로 일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아동의 현수행과 아동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우정수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정확히 짚어주시고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치료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학교 수업이나 실습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그런 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또한 전문가로서 자세를 배우고 본받을 점까지 많은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덕분에 많이 반성했고 더욱더 공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저를 더 책찍질하겠습니다. 저는 다양한 아동들의 케이스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언어치료 배우기 채널을 알게 돼서 열심히 구독하게 됐습니다. 유튜브 방송에 녹아있는 그 치료에 대한 생각들에 저도 깊은 공감을 해서 따로 연락드려서 슈퍼비전을 신청하게 됐는데요. 나름대로 저도 제 사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좀 목표를 설정해서 아동이랑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풀리지 않던 부분을 보시고 잘 짚어주셔서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이번에 슈퍼비전을 받고 치료사로서 기본 전공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의 중요함이랑 또 그걸 또 사례에 접목시키는 능력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제가 왜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를 좀 생각해 보게 됐냐면요. 제가 옛날에 치료사 경력이 좀 짧을 때 혼자서 고민도 해보고 또 선배님한테 말로 물어보고 해도 사실 그 장면에 그 아이를 보지 못하면 누구도 사실 도움을 줄 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세월이 지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이렇게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은 누가 그때 나한테 좀 이런 거를 알려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이 좀 남기도 해서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지금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시는 치료사 분들이 있다면 또 선배와 후배가 좀 나누면서 좀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좀 시작하게 됐고요.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내용란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신청 방법하고 비용을 소개해 놓았으니까요.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